개체수 조절과 인구 문제 1장에서 집단 선택에 대한 논쟁을 소개했는데 이 논쟁은 주로 2장에서 다룬 문제를 토대로 하여 전개됐다. 그렇게 된 원인은 집단 선택설을 유포시킨 장본인인 윈 에드워즈가 인구 조절의 이론을 기초로 했다는 데 있다. 그는 개개의 동물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이고 이타적으로 스스로의 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제안했다. 이는 매우 매력적인 가설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인간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너무나 많은 자손을 낳고 있다. 개체군의 크기는 출생, 사망, 이입, 이출의 4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세계 총 인구에서 보면 이입과 이출은 없으므로 남은 것은 출생과 사망이다. 출산 가능한 시기까지 생존하는 자식의 수로 하여 한 부부당 평균 자식 수가 2명보다 많으면 신생아 수는 매년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인구는 각 세대당 일정한 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인구의 일정 비율 같은 식으로 증가한다. 각 시점에서 인구 자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그 증가분도 커지는 것이다. 만약 이런 증가 현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인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전문학적인 규모에 이른다. 인구 조절. 여기에서 인구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까지도 때때로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이를 몇 명이나 낳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낳느냐에 따라서도 인구 증가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인구는 각 세대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만약 각 세대의 간격을 보다 넓게 하면 1년당 인구 증가율은 완만해질 것이다. 둘만 낳고 그만이라는 표 대신에 30세부터 낳기 시작이라고 해도 거의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인구의 가속적인 증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 점을 분명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계산의 예를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미 여러 차례 접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의 현재 인구는 약 3억이고 그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영양실조 상태다. 그러나 만일 현재 속도로 인구 증가가 계속된다면 전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직립자 세 인간이 빽빽하게 늘어선 인간 양탄자가 깔리는데 채 50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피골이 상접했다고 해도 이것은 결코 황당무계한 상상이 아니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1000년이 지나면 이미 꽉 찬 인간들의 어깨 위로 100만이 넘는 인간들이 겹쳐 쌓인다. 2000년 후에는 이 커다란 인간 산더미는 마침내 우주를 향해 광속으로 팽창하여 현재 알려져 있는 우주의 끝에 도달할 것이다. 물론 독자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의 가설적 계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인구 증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를 저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 기아, 전염병, 전쟁이나 재수가 좋으면 산화 제한이 인구 증가를 저지할 수 있다. 녹색 혁명 같은 농업 생산 기술의 진보에 기대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 식량 증산이 인구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지는 몰라도 그것이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은 수학적으로 확실하다. 그리고 사실 의학의 진보가 인구의 위기를 촉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량 증산도 인구 증가 속도를 가속시켜 오히려 인구 문제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매 초 수백만 대의 로켓을 발사하여 우주로 대량 이민이라도 보내지 않는 한 출생률이 조절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망률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단순하지만 논리적인 진리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피임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그들은 인구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자연법칙 방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바로 기아이다. 그들은 인구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자연적인 방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바로 기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은 먼 장래에 대한 계산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인류라는 종 전체의 장래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다. 인간 또는 일부 사람은 인구 과잉의 파괴적 귀결을 예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선견 지명을 가지고 있다. 한편 생존 기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전자라는 이기적 존재에 의해 지배되며 이 유전자라는 존재가 장래를 예견하거나 종 전체의 행복을 걱정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전제다. 다시 읽으면 생존 기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전자라는 이기적 존재에 의해 지배되며 이 유전자라는 존재가 장래를 예견하거나 종 전체의 행복을 걱정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전제다. 윈 에드워즈가 정통적인 이론 진화학자들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다. 그는 진정한 이타적 산화 제한이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의 개체 수 조절, 윈 에드워즈의 조작이나 그의 견해를 대중화한 아드리의 책에서 강조되지 않는 점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닌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 많다는 것이다. 야생동물의 개체군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천문학적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때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야생동물의 개체군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한다. 또 유명한 레밍과 같은 급격한 대번식과 절멸에 가까울 정도의 개체수의 저하가 교대로 일어나 개체군이 대폭적으로 변동하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그 결과 국지적으로라도 개체군이 완전히 절멸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스라소니의 예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허드슨스 베이 컴퍼니의 모피 판매량으로 개체수를 추정했다. 개체군이 주기를 가지고 변동하기도 한다. 동물 개체군에서 벌어지지 않는 단 한 가지는 개체수가 무제한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야생동물은 늙어서 죽는 일이 거의 없다. 실제로 늙기 훨씬 이전에 굶거나 병들거나 포식자에게 먹혀버린다. 최근까지도 인간도 이러한 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개의 동물은 어린 단계에서 죽고 아래 단계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기아와 그 밖의 사망 원인이 개체군이 무제한 증가하지 못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이라는 종에서 상황이 그렇게 되어야 할 필연적 근거는 없다. 동물이 출생률을 조절하기만 하면 기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물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윈 에드워즈의 주장이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윈 에드워즈의 저서를 읽고 상상하는 것만큼 큰 견해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물이 출생률을 조절한다는 견해에는 이기적 유전자론의 신봉자들도 즉시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종이라도 한 둥지의 알수 또는 한 배의 새끼 수는 어느 정도 일정하다. 새끼를 무제한 낳는 동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견해 차이는 출생률이 조절되는가 조절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출생률이 왜 조절되는가이다. 바꿔 말하면 자연 선택을 통해 어떻게 가족 계획이 진화했는가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물의 산화 제한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실행되는 이타적인 것인가, 아니면 번식하고 있는 개체의 이익을 위해 실행되는 이기적인 것인가라는 두 견해 중 어느 쪽을 취하느냐에 있다. 이 두 이론을 차례로 살펴보자. 동물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낳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 윈 에드워즈의 가정이었다. 그는 보통의 자연 선택에서 이러한 이타주의는 진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균 이하의 출생률이 자연 선택된다는 말은 명백히 모순된 표현이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집단 선택의 이론을 들먹인다. 그는 그 구성원인 개체가 자기의 출생률을 제한하는 집단은 구성원의 증식이 너무 빨라 먹이 공급이 위태로워지는 경쟁 집단에 비해 절멸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자연계는 번식을 자제하는 개체들의 집단으로 채워진다. 윈 에드워즈가 생각하는 개체의 번식 자제는 일반적 의미로는 산화 제한과 같은 것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그가 의미하는 것은 더 구체적이며 동물의 모든 사회생활을 개체수의 조절 기작으로 보려는 웅대한 착상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많은 동물종에서 볼 수 있는 사회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5장에서 설명한 영역성과 순위제이다. 영역성. 많은 동물들은 어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자연학자들은 그 지역을 영역 또는 세력권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은 동물계에서 매우 흔한 현상으로 조류, 포유류, 어류뿐만 아니라 곤충과 말미잘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영역은 울새의 경우처럼 번식하는 한 쌍이 먹이를 취하는 넓은 면적의 임야일 수도 있고, 제갈매기의 경우처럼 먹이는 없지만 중앙에 둥지가 있는 좁은 지역일 수도 있다. 윈 에드워즈는 영역을 놓고 다투는 동물들이 한 조각의 먹이와 같은 실질적 목표물이 아니라 특권을 보증하는 표식, 즉 토큰을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개의 경우 암컷은 영역이 없는 수컷과는 짝짓기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짝지은 수컷이 다른 수컷에게 패해 그 영역의 주인이 바뀌면 암컷이 재빠르게 그 승자에게 들러붙는 일도 종종 있다. 성실하게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종의 경우에도 암컷이 수컷 그 자체와 결속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컷이 소유하는 영역과 결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개체군이 너무 커지면, 즉 개체군 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영역을 갖지 못하는 개체가 생기고 그들은 번식할 수 없게 된다. 윈 에드워즈에 따르면 영역을 얻는다는 것은 번식할 수 있는 티켓 또는 면허를 얻는 것과 같다. 이용 가능한 영역 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번식 면허 발행 수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면허증을 누가 획득하는가를 가지고 개체들이 서로 싸울 테지만 개체군 전체가 낳을 수 있는 새끼의 총 마리수는 이용 가능한 영역의 수에 의해 제한된다. 홍뇌조에서처럼 언뜻 보기에 개체들이 철저한 자기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영역을 얻지 못한 개체는 단지 번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역을 위해 싸우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즉, 서로 경합하는 계절이 끝날 때까지 아직 번식을 위한 공인된 티켓을 입수하지 못하면 그 개체는 스스로 번식을 포기해야 하며 또 번식기에
운 좋은 개체들이 이 종의 번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 말이다. 순위제. 윈 에드워즈는 순위제에 관해서도 같은 해석을 한다. 많은 동물 집단에서는 개체들이 서로의 특징을 파악하여 누구에게는 이길 수 있고 누구에게는 패할 것인가를 학습하는 현상이 많이 관찰된다. 이것은 특히 사육되는 동물 집단에서 볼 수 있지만 야생 상태의 동물 집단에서도 그러한 예가 있다. 5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동물들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고 항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자연학자들은 순위제 또는 세력순위, 팩오더, 먹이를 쪼아 먹는 순서를 말한다. 닭의 경우를 가리켜 최초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팩오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순위제란 하나의 사회적 계층 질서로서 모든 개체가 자기의 지위를 알고 있으며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개체가 바로 위의 상급자를 이기고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5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하위의 개체가 자동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에 애초에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고 심한 상처를 입는 일도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집단 선택론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막연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윈 에드워즈는 훨씬 대담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순위가 높은 개체는 하위 개체보다 번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암컷이 상위 개체를 선택하거나 하위 개체가 암컷에게 얼씬도 못하도록 상위 개체가 맞기 때문이다. 윈 에드워즈는 높은 사회적 순위가 번식의 자격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티켓이라고 생각한다. 개체들이 직접 암컷을 에워싸고 싸우는 대신 사회적 지위를 걸고 싸우기 때문에 만일 높은 지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번식 자격이 없는 것으로 자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위 개체는 종종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해 나아가려 하고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암컷을 가지고 경쟁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직접 암컷이 개입된 문제에 관해서는 자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윈 에드워즈에 의하면 순위가 높은 수컷만이 번식할 수 있다는 규칙을 기꺼이 받아들인 결과 영역 방어 행동에서와 같이 개체 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너무 많은 새끼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대신에 동물의 개체군은 순위와 영역에 대한 형식적인 다툼을 이용하여 실제로 기아에 대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보다 약간 적게 개체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